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비정형 모델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비정형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정형화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 없이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비정형 모델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 우리가 건축 모델링을 할 때 소품으로 사용되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될 거고요. 아니면 또 웹서핑 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그때도 비정형 모델링이 될 거고, 아니면 게임 캐릭터나 피규어 이런 것도 비정형 모델링의 범주에 들어가겠죠. 자, 이런 비정형 모델링 작업을 하려면은 세 가지 정도의 루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스케치업 기본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작업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루비들을 활용하면은 비교적 쉽게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할 루비는 자, 코드 페이스 툴, 그리고 두 번째는 버텍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섭디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쓸 텐데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자, 여기 있는 아티산 툴입니다. 아티산과 섭디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사용 방법은 다르겠죠. 자, 저는 아티산은 쓰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세 가지가 만든 회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합이 훨씬 더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코드 베이스 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코드 베이스라는 게 사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정형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을 이용해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우리 스케치업이 폴리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폴리곤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만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좀 올려놓고요. 자, 폴리곤이라는 거는 이제 다각형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오각형. 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다각형이 이제 폴리곤이 되는데, 우리가 비정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 삼각형이 아닌 사각형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커드 페이스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왜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을 기본으로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스케치업에서 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가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삼각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 형태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삼각형 그 자체를 우리가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사각형은 아직 삼각형으로 쪼개기 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각형 이상은 더 표현이 자유롭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오각형 이상을 면을 만들기 위해서 삼각형을 쪼개면은 너무 많이 쪼개지죠. 복잡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각형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폴리곤의 장점인 직관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모든 면을 다 삼각형으로 쪼개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지오메트리가 복잡하다는 것은 작업자가 구조를 파악해서 작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사각형으로 작업하게 되면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죠. 그래서 작업자가 구조를 파악해서 작업하는데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폴리곤에도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 곡선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죠. 자, 우리가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를 그만큼 잘게 쪼개줘야 되는데, 세그먼트는 쪼개면 쪼갤수록 그만큼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섭디비전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스케치업은 자체적으로 섭디비전 모델링 기법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스케치업 본사에서 자기들이 넣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까 보여드린 이 섭디, 자, 섭디비전 이 루비를 이용해서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폴리곤의 특성과 왜 커드 페이스로 작업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루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루비 중에서 첫 번째로 커드 페이스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들이 굉장히 많죠. 자, 기능이 많은데 이 기능들 중에서는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도 있고 거의 쓰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떤 기능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을 하려면 일단 설치를 해야 되겠죠. 윈도우 메뉴에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검색창에서 코드니까 QUAD, 페이스니까 FACE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 코드 페이스 툴이 하나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코드 페이스 툴 풀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인스톨 버튼이 있죠. 얘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저는 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툴바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툴바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툴바가 있는 오른쪽 여백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코드 페이스를 찾으면 되겠죠. 자, 찾아서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툴바가 표시가 됩니다. 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좀 띄워놓고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 이 도형이 코드 페이스 툴에서 인식하는 코드 페이스가 맞냐 안 맞냐, 자, 그걸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시면은 설명이 이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일단 녹색 부분은 코드 페이스가 맞다 보시면 되고요. 자, 녹색이 아닌 부분, 빨간색이나 보라색은 코드 페이스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모양 자체가 일단 삼각형이고 오각형이니까 당연히 코드 페이스가 아니겠죠. 하지만 똑같은 사각형인데 코드 페이스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죠. 자, 따로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자, 얘는 그릴 때부터 색깔이 녹색이죠. 그래서 그릴 때부터 코드 페이스로 그려졌는데 자, 여기에 만약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자, 라인을 그어 보니까 색깔이 빨갛게 바뀌었죠. 빨간색은 오각형 이상의 다각형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라인을 그으면서 여기까지 그었기 때문에 이 부분 쪼개졌겠죠. 자, 얘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사각형이지만은 얘는 오각형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얘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요. 우리가 버텍스 툴이나 나중에 sub디비전을 할 때 모양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닌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게 무브 툴로 우리가 들어 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할 때는 항상 정확한 코드 페이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베이스라고 해서 꼭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사각형이 되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무브 툴로 변형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도 녹색으로 있죠. 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심지어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녹색으로 있죠. 자, 이런 건 다 코드 베이스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을 해도. 그래서 꼭 모양이 정사각형,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보죠. 히든 지오메트리를 봤더니 얘는 지금 면이 삼각형 쪼개져 있죠. 자, 쪼개져 있지만은 근본은 코드 페이스다. 즉 쪼개져 있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우리가 색깔을 표시할 때 매트리얼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이걸 꺼준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매트리얼을 없애주든지 아니면은 컨트롤 Z 눌러서 계속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 기능을 뭐 자주 쓸 필요는 없지만은 가끔씩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써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코드 베이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은 괜찮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색깔 이야기를 하는 김에 얘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설명이 컨버터 샌드박스 코드를 코드 베이스 코드로 바꿔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건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일단 요걸 지우고 보죠. 자, 우리가 사각형 메시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자, 적당하게 사각형 그려놓고 이 엣지를 잡고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자, 엣지를 잡고 인스트 루퍼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쪼개줍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자, 면을 뒤집어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클릭을 했을 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샌드박스 툴을 꺼내놓고 한번 보죠. 자, 여기에 프람스 그레치 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리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얘는 그리자마자 색깔이 보라색, 즉 삼각형 메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샌드박스로 만든 메시는 사각형 메시는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는 삼각형 메시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를 커드 페이스 툴에서 쓰는 커드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여전히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지만은 사각형 커드 페이스 메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능은 꼭 뭐 샌드박스에서 만든 거를 변환할 때만 쓰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드 페이스 툴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할 때 그때 선택을 하고 이거 한번 해주시면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또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닫아 주시고요. 자, 색깔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겠습니다. 얘를 끈다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자, 꺼놓고 컨트롤 Z를 눌러서 앞으로 한 단계씩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엔티티 모에서 매트리얼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지워주시면은 다시 돌아가겠죠. 자, 이게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하면은 절대 안 돌아갑니다. 클릭된 상태죠. 이때는 아무리 매트리얼을 지우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죠. 돌아가면서 다시 색깔이 입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얘를 꺼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 자, 셀렉터 선택 툴이죠. 자, 이 선택 툴은 우리 스케치 기본 툴, 이 선택 툴과 하는 역할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약간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일단 얘는 자, 그룹일 때 또는 그룹이 아닐 때 사용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자, 한번 보죠. 지금 제가 얘를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얘도 그룹이죠. 뭐 이런 것들은 그룹이 아니고요.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좀 숨겨놓고 보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룹이죠. 자, 그룹인데 제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선택 툴은 그룹을 선택하면 그룹 전체가 선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 그룹을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즉 히든 지오메트리를 봤을 때 안에 있는 이런 세그먼트별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룹 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룹 밖에 있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 툴을 쓸 때는 그룹 안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룹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고요. 자,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숨겨놓고 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그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제가 안 보이게 해놨는데도 이렇게 히든된 부분이 선명하게 선으로 표현이 되죠. 자, 화면을 돌리면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은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히든이 보이죠. 자, 이건 좀 특이한 게 이 상태에서는 이 그룹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툴하고 약간 차이점이죠. 기본 툴은 이 상태에서도 얘를 클릭하면 클릭이 되는데 이거를 쓸 때는 옆에 부분은 클릭이 안 됩니다. 오른쪽 여기 있으면 동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히든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쓰면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얘는 나가고요. 자, 옆에 이 부분도 한번 보죠. 얘도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히든 지오메트리가 다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자, 그로우 셀렉션 그리고 슈링크 셀렉션. 자, 셀렉션을 확장하고 축소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그룹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물론 그룹 밖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그룹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그리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면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선택한 부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죠. 다시 한번 더 클릭하면은 또 확장이 됩니다. 보이죠? 이렇게. 자, 옆에 있는 거 축소를 클릭하면은
선택한 부위가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자, 얘는 정확하게 커트 페이스일 때만 제대로 동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능들이 커트 페이스일 때 동작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여기에 라인을 그어서 자, 커드가 아닌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커드가 아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고 확장을 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바로 되죠. 자, 그 다음 확장을 해보면은 아까는 여기까지 확장이 되는데 이제 전체가 다 이렇게 확장이 되어 버리죠. 제대로 동작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커드 페이스가 우리 커드 페이스 툴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커드 페이스라 해야 된다. 그 말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축소를 해보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바로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한 부위를 확장하고 축소하는 거. 그게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 기능은 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엣지 부분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다시 들어와서 자, 이 엣지를 잡고 확장을 해보죠. 이렇게 확장이 되죠. 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셀렉트 링이 있고 그로우 링 그리고 시링크 링. 자, 링을 선택한 거를 확장하고 축소한다 뭐 이런 뜻인데 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요. 자, 그룹이죠. 제가 그룹 안에 들어와서 엣지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플러스 그로우 링을 클릭을 하면은 제가 선택한 이 엣지와 마주보는 엣지가 동시에 선택이 되죠. 자, 플러스를 한 번 더 클릭하면은 그만큼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이너스는 축소되겠죠. 자, 이렇게 축소가 되고 옆에 있는 셀렉트 링을 클릭을 하면은 자,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선택했는데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세로로 클릭을 하고 플러스를 클릭하면은 역시 마주보는 이 엣지가 선택이 되겠죠. 자, 셀렉트 링을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고요. 자,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부분은 셀렉트 루프인데 자, 얘는 연결되는 엣지를 선택하게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룹 안에 들어와서 엣지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자, 플러스를 클릭을 하면은 범위가 확장이 되죠. 자,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또 확장이 되고 자, 마이너스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셀렉트 루프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로 부분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세로가 다 선택이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엣지 부분을 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보통 우리가 그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평으로 놓고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앞쪽에 방해 요소가 많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한 개만 선택을 하고 셀렉트 루프를 하게 되면은 다 선택해 준다는 거죠. 자, 효용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모델링 작업할 때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플립 트라이앵글레이션 툴. 자, 삼각형을 뒤집어 준다. 뭐 이런 뜻인데 일단 플립 툴은 우리 샌드박스에도 있었죠. 자, 샌드박스와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 샌드박스를 다시 꺼내 놓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샌드박스에도 우리 플립 엣지. 자, 여기는 엣지를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엣지 부분은 아무거나 상관없죠. 삼각형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주고 자, 엣지니까 엣지 부분도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엣지 부분 클릭하면 엣지 부분도 뒤집어 줍니다. 그런데 자, 얘는 플립 트라이앵글레이션이니까 삼각형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사각형에 삼각형 쪼개지는 게 보이죠. 자, 클릭했을 때 삼각형 쪼개지는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플립 엣지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샌드박스는 다시 집어넣고요. 자, 만약에 뒤집을 게 없는 부분에 마우스가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는 지금 엣지 부분이 녹색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는 빨갛게 보이죠. 자, 뒤집을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이 설명이 자, 선택한 코드를 삼각형으로 쪼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보죠. 일단 우리가 코드를 다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 쪼개줍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쪼개진 삼각형을 다시 평평한 사각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삼각형이 없어지고 다시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걸 하는 게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빌드 코너 그리고 빌드 엔더. 자, 요거는 다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여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일단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코드라서 색깔이 녹색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라색은 삼각형, 그리고 이 부분은 오각형, 뭐 육각형이죠. 이게 이제 사각형으로 보이지만은 잘린 부분 때문에 육각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자, 얘를 정상적인 코드로 바꿔줘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코드로 만든다면은,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거고, 여기도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여기는 바로 처리가 되죠. 모든 작업을 우리가 수작업으로 라인을 그어서 작업하면은 굉장히 일이 많겠죠. 자, 그걸 간단하게 해주는 게 이제 이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죠. 자, 이 엣지 부분을 잡고요. 코너죠. 코너를, 삼각형 코너를 잡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요것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도 우리가 바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코드 모양으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라인을 그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는 바로 처리가 됐죠.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 엣지를 잡고 빌드 엔드를 클릭을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이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자, 컨버터 트라이앵글 메쉬를 코드로 바꿔준다. 자, 삼각형 메쉬를 사각형 메쉬 코드 메쉬로 바꿔준다. 이 말이겠죠. 자, 이것도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각형으로 다 쪼개져 있죠.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은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즉 삼각형 메쉬로 되어 있다 이건데, 자, 이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녹색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정상적인 코드 메쉬가 되었을 겁니다.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 숨기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이거 작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자, 이 엣지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 이 면을, 자, 검사를 하면서 보죠. 면 두 개를 잡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자, 이것도 뭐 보시면은 우리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메쉬를 사각형으로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거죠. 컨버터 와이어 프레임 투 코드.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코드 페이스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거는 자, 샌드박스 코드를 코드 페이스 코드로 바꿔준다. 이거는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 샌드박스로 프람스 그레치 이걸 이용해서 메쉬를 만들고 그거를 코드 페이스 코드로 변환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블렌드 코드를 코드 페이스 코드로 바꿔준다고 되어 있는데, 자, 블렌드라는 것도 우리 스케치업처럼 3D 모델링하는 툴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뭐 폴리곤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뭐 코드 메쉬로 바꿔준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블렌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 PC에 블렌드가 안 깔려 있어서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을 보도록 하죠. 얘는 제가 와이어 프레임을 그려 놓았는데, 자, 선택하시고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그룹 밖에서 작업해도 되는데, 그룹 밖에서 작업하면은 다른 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룹으로 만들고 그룹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죠. 자, 선택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겠죠. 뒤집어 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와이어 프레임을 아주 단순하게 그렸지만은 복잡한 형태의 와이어 프레임도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어서 코드 베이스로 작업이 가능합니다.